1598년 오사카성 천황 앞에서 열리는 연례 무술 대회가 한창이었습니다. 22살의 료타는 도장의 자랑이자 17번의 대결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무패의 검객이었습니다. 3,000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상대는 정규 훈련도 받은 적 없고 명성도 자격도 없는 산속 출신의 이름 모를 낭인이었습니다. 결투는 단 8초 만에 끝났습니다. 료타는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몸은 움직이기를 거부했고 그가 미처 검을 들어 올리기도 전에 낭인의 목검이 그의 얼굴을 한 번, 두 번, 세 번 강타했습니다. 군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침묵했습니다. 이내 비웃음이 터져 나왔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이어졌으며 그날의 수치심은 앞으로 3년간 그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이 훈련한 방식대로만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이 훈련한 방식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멈출 때, 규율과 목적,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당신은 단지 기술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자체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무사의 이야기입니다. 부상 때문도 더 뛰어난 상대 때문도 아닌 훨씬 더 파괴적인 이유로 말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다시 돌아오는 여정, 그것이야말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정한 무사의 길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넘어질 것인가가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돌아올 길을 찾을 수 있는가입니다. 제1장, 각성,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날, 결투 후 3일이 지나고 료타는 가문의 저택에 홀로 앉아 더 이상 차마 만질 수조차 없는 자신의 검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2년의 수련, 17번의 연속 우승, 스승님의 찬사, 아버지의 자랑, 마을 사람들의 희망이 단 8초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얼굴에 난 육체의 멍은 며칠이면 낫겠지만 영혼에 입은 상처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끝없이 머릿속에서 반복했습니다. 다가오던 낭인, 지켜보던 군중, 시작을 알리는 신호, 그리고 찾아온 철저한 무. 그것은 정확히 두려움도 아니었고 의식적인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의 오랜 훈련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리 잡은 텅 빈 공허함이었습니다. 몸은 얼어붙었고 마음은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 그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평생토록 료타는 훈련된 전사였고 헌신적인 제자였으며 가문의 이름에 명예를 가져다 줄 존재였습니다. 동이 틀 무렵 수련을 시작해 해가 질 때까지 검의 형을 연습했고 밤새워 명상했으며 결코 술을 마시거나 방탕하게 굴지 않았고 정도를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곧 그의 규율이었고 그의 목적은 곧 그의 수련이었으며 그의 자존감은 곧 그의 검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단 8초 만에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하게도 단 한 번의 압박감에 산산조각 날 만큼 너무나도 나약한 것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첫째 주, 붕괴. 그는 다시 훈련에 복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검을 쥔 두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스승인 타에다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료타, 검을 너무 꽉 쥐고 있구나.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어긋나는 것 같았습니다. 기계적이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휴식이 필요한 것 같구나. 제게 필요한 건 휴식이 아닙니다. 제게 필요한 건,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고장났는지 모른 채 어떻게 그것을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동료 수련생들은 그의 곁에서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를 우러러보던 어린 제자들은 이제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스승이 다가왔습니다. 집에 가거라. 료타,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오너라.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니, 너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너의 마음은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어떤 검의 일격보다도 뼈아프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명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저녁 수련을 건너뛰었습니다.
마치 너무 오랫동안 입고 있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것처럼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이 개월차, 타락. 그는 도장의 발길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머리를 식히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며칠은 이내 몇 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폭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실패자, 겁쟁이, 사기꾼이라고 소리치는 머릿속의 목소리를 잠재울 정도만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다그쳤습니다. 넌 우리 가문의 먹칠을 하고 있다. 이미 먹칠을 했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넌 너의 수련을 모욕하고 있는 거다. 제 수련이 먼저 저를 배신했습니다. 료타가 미처 입을 막기도 전에 거친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규율은 아무 의미가 없었고 제 수련은 쓰레기였습니다. 저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럼 다시 세워라. 못합니다. 안 하겠다는 말이겠지. 제가 누군지 더 이상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믿었던 전사로서의 저는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도대체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한단 말입니까?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에게도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4개월 차, 칠흑 같은 어둠. 료타는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낮에는 잠만 잤고 밤에는 술을 퍼마셨습니다. 대대로 명예롭게 봉사하며 모은 가문의 재산은 술과 도박으로 탕진되었습니다. 동트기 전 일어나던 절도 있던 무사는 이제 정오가 넘어서야 눈을 떴고 소박한 식사를 하던 자는 폭식을 일삼았으며 무사의 도리를 걷던 자는 한때 자신이 신성하게 여겼던 모든 원칙에 침을 뱉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도 수치심도 없는 그저 텅 빈 공허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오사카의 거리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던 그는 예전 도장의 동료 무사들과 마주쳤습니다. 료타, 예전 훈련 파트너였던 켄지가 충격받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너 정말 료타냐? 료타는 수염도 깎지 않고 씻지도 않아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진짜 누군지 알아버렸거든. 료타가 혀 꼬인 소리로 답했습니다. 모두가 생각하던 그런 전사가 아니었어. 난 그저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였어. 켄지의 표정이 충격에서 동정으로 변했습니다. 그 동정심은 그 어떤 모욕보다 뼈 아팠습니다. 도장으로 돌아와라, 료타. 타에다 스승님도 날 고칠 순 없어. 아무도 못해. 고칠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는 침묵하며 지켜보는 켄지를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6개월 차, 밑바닥. 한 노승이 사흘 동안 굶은 채 의식을 잃고 골목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늙었지만 눈빛만큼은 매서운 노승은 아무런 정죄 없이 료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네, 죽어가고 있군. 다행이네요. 굶주림 때문이 아니라, 네, 자네가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워버렸기 때문이지. 아직 숨은 붙어있는데 말이야. 당신은 모릅니다. 아니, 완벽하게 이해하네. 자네는 결투에서 졌고 그 패배를 감당할 수 없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로 선택한 게지. 그 말에 분노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비단결을 찢는 칼날처럼 그의 마비된 감각을 날카롭게 꿰뚫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네가 걷고 있는 그 길을 똑같이 걸었던 사람이라네. 다만 나는 그 길의 끝에 도달했을 뿐이지.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 혹은 부활. 선택은 자네의 몫이네. 하지만 빨리 선택해야 할 걸세. 자네가 걷는 길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나 있으니까. 노승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가는 다른 길을 찾고 싶다면 고야산 사원으로 오게. 동이 트고 세 번째 종이 울릴 때 말일세. 제가 왜 그곳에 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자네 안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 단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 숨쉬고 싶어 하네. 그 마음이 자네를 이끌 걸세. 노승은 떠났습니다. 료타는 3시간이나 더 골목에 누워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망도 결의도 아닌 그저 작은 호기심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돌아갈 길이 있다면 어떨까? 제2장, 죽음을 통한 부활의 원리. 3일 후 료타는 씻지도 않은 채 숙취에 절어
고야산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반쯤은 이 모든 게 헛수고라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자신을 보리달마라고 소개한 노승은 방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게. 1시간 동안 그들은 무건의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료타의 머릿속은 비명을 질렀고 몸은 가려웠으며 매 순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자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그리고 자네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네. 그게 문제 맞습니다. 아니, 보리달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자네가 애초에 잃어버릴 자아가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네. 료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해보게. 결투 전에 자네는 누구였나? 전사였습니다. 규율이 잡혀있고 기술이 뛰어나며 명예로운 무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진짜 자네였나? 아니면 그저 자네가 해온 행동들이었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르지. 보리달마가 일어나 작은 제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원리라네. 하지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하게 죽어야만 해. 저는 이미 6개월 동안이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과거의 자네라는 시체에 여전히 매달려 있었던 거네. 그건 죽음이 아니야. 죽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아집일 뿐이지. 그가 향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형태 없이 자유롭게 피어올랐습니다. 자네가 자신이라고 믿었던 그 전사, 17번의 승리와 가문의 기대, 사람들의 존경 위에 세워진 그 무사는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네. 그는 그저 외부의 것들로 만들어진 허상, 즉 정체성의 껍데기였을 뿐이야. 그럼 저는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아무것도, 동시에 모든 것이 되어야지. 자네는 무언가가 될 필요가 없네. 그저 행하기만 하면 돼.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훈련한 대로만 싸울 수 있다. 무사시가 한 말이지.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아는가? 료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말은 정체성이란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네. 정체성은 행동 속에 존재하지. 자네는 가끔 훈련하는 전사가 아니라 훈련 그 자체라네. 수련 그 자체이고 매 순간과 매 선택이 곧 자네 자신인 걸세. 하지만 전 이미 그렇게 해봤고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아니, 자네는 결과와 승리, 타인의 시선과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정체성을 두었지. 그건 훈련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연기라네. 그리고 연기는 압박감 앞에서 산산조각 나게 되어 있지. 보리달마의 목소리에 깊은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넘어 역사를 관통하는 듯 했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전사들이 이 진실을 마주했네. 자신이 믿었던 자아는 환상이며 외부의 성공에 정체성을 쌓아 올리면 필연적으로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지. 먼 훗날 자네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의 청년들 역시 자네와 같은 위기를 겪게 될 걸세. 성취와 타인의 인정,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모든 것을 걸었다가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젊은이들 말이야. Presence and Purpose, 즉 존재와 목적이라는 이 길에서 우리는 이 잊혀진 지혜를 가르친다네.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이 아니라 실패가 당신을 산산조각 낸 후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를 말이야. 무사의 길이란 결코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법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지. 만약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모든 것을 잃고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가르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네. 더 열심히 하라는 얄팍한 동기부여가 아니네. 당신이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지. 이 길에 함께하게. 료타의 이야기는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이야기니까. 다시 돌아가는 길이 비록 외로울지라도 진정한 깨달음을 구하는 모든 이들이 걷게 될 길이라네. 료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완벽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깊은 공감이 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합니까? 과거의 자네를 다시 세우는 게 아니네. 완전히 무의 상태에서 다시 짓는 것이지. 진정한 부활, 철저한 거듭남이라네. 그건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좋네. 이제야 자네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군. 내일부터 시작하겠네. 제3장. 시험. 0에서 다시 시작하기. 첫째 날. 오늘 자네는 생애 첫 검술형을 연습할 거네. 전 이미 검의 형을 10,000번도 넘게 연습했습니다. 아니, 오늘 자네는 생전 처음으로 연습하는 거네. 과거의 모든 것은 잊게. 이미 죽었으니까. 자네는 살면서
한 번도 검을 잡아본 적 없는 사람처럼 시작하는 걸세.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게 느껴졌지만 료타에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보리달마가 그에게 목검을 건넸습니다. 료타의 손이 목검을 감싸는 순간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술대회, 그 얼어붙었던 순간, 참을 수 없던 굴욕감 등 끔찍한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는 검을 떨어뜨렸습니다. 잘했네. 보리달마가 말했다. 자네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 그게 바로 발전이네. 6개월 동안 자네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 하지만 지금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그건 공허함보다 훨씬 나은 상태라네. 전 못하겠습니다. 맞아. 예전에 료타는 못하겠지. 그는 이미 죽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막 태어난 료타는 과거에 실패가 없네. 전투에서 얼어붙은 적도, 굴욕을 당한 적도 없지. 그는 지금 처음으로 검을 집어들고 있는 거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사실로 만들게. 그게 바로 수련의 진짜 의미네. 과거의 나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내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수련이라네. 료타는 다시 검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형, 머리 위로 내려치기. 기억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현재 이 순간에 머무르며 무게를 느끼고 호흡을 느끼고 움직이게. 료타가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근육은 수만 번 연습했던 완벽한 자세를 기계적으로 재현하려 했습니다. 멈춰. 자네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어. 제대로 하려고 애쓰고 있잖아. 정답 같은 건 없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을 뿐이지. 움직이게. 이것은 료타가 평생 해온 그 어떤 훈련보다도 어려웠습니다. 몸의 모든 충동은 완벽한 자세를 취하라고 소리쳤지만 보리달마는 계속해서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호흡과 움직임에만 집중하게. 50번의 반복. 기술적인 기준에서 보면 한 번의 동작이 끝날 때마다 자세는 점점 엉망이 되어갔지만 역설적으로 매 순간 그는 더 깊이 현재에 깨어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났을 때 료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육체적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으로 탈진 상태였습니다. 어땠나? 최악이었습니다. 자세는 엉망이었어요. 자네의 기술은 살아있었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네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를 하지 않았어. 온전히 현재에 존재했지. 그게 기본이네. 다른 모든 것은 그 기초 위에서 지어질 걸세. 둘째 주 저항. 매일 똑같은 수련이 이어졌습니다. 기본적인 검의 형만 반복할 뿐 아무런 진전도 성과도 없었습니다. 오직 현재에 깨어있는 연습뿐이었습니다. 료타의 자존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난 이런 수준 낮은 연습을 할 사람이 아니야. 초보자 훈련 따윈 필요 없다고. 보리달마가 그 목소리를 꿰뚫어보며 말했습니다. 과거의 자아가 다시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 소리라네. 실컷 비명 지르게 놔두게. 듣지도 말고 반박하지도 말게. 그저 호흡으로 돌아오고 움직임으로 돌아오게. 과거의 습관은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오만함, 수치심,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과의 비교. 하지만 순수한 반복을 통해 서서히 다른 무언가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완벽하게 연기하는 규율 잡힌 무사가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진실로 이 순간에 존재하는 진짜 료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4주차, 변화. 아침 훈련 시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료타가 검을 들어 올렸을 때 무술대회 이후 처음으로 아무런 떨림도 두려움도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요한 움직임만이 있었습니다. 자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거짓없는 그의 진실된 현재였습니다. 보리달마는 이를 지켜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보리달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군.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자네가 과거에 누구였는지도 아니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도 아닌 그 어떤 것도 되려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진짜 자네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라네. 제4장, 무사의 심리학, 나를 잃고 다시 찾는 과학. 2개월 차, 패턴의 이해. 보리달마는 료타와 자신을 잃고 방황하던 몇몇 다른 제자들을 한데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나는 자네들이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네. 정체성 붕괴의 심리학. 료타는 결과와 우승, 타인의 인정과 외부의 평가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웠네. 현대의 지식으로는 이를 조건부 자존감이라 부르지. 자존감이 승리나 존경, 성공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그 조건들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네. 그리고 그 조건들이 사라지는 순간 철저하게 붕괴하는 것이지. 무사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네. 당신은 오직 훈련한 방식대로만 싸울 수 있다. 당신이 바라는 방식도 상상하는 방식도 아닌 매일 당신이 삶을 마주하며 행동하는 그 방식 그대로 말이지. 료타는 늘 승리하는 사람의 역할만 훈련했어.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연습만 했지. 그러니 상황이 바뀌어 유연함이 필요해졌을 때, 압박감이 화려한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발가벗겼을 때 그는 대처할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네. 그래서 얼어붙은 거지. 붕괴의 신경과학. 현대과학은 과거의 무사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밝혀낼 걸세. 인간의 뇌는 반복된 행동을 바탕으로 신경회로를 만든다는 것을, 반복해서 연습한 모든 생각과 행동, 반응은 결국 무의식적인 자동 반사가 되네. 료타는 17번의 승리를 연습했지. 그래서 그의 뇌는 이기는 것에만 신경회로가 맞춰져 있었어. 패배가 닥쳤을 때 그의 뇌에는 그 경험을 처리할 신경회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거네. 그래서 시스템이 다운되고 정체성이 산산조각 난 것이지. 하지만 과학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것이네. 바로 신경가소성이지. 인간의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그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든 간에 항상 신경회로를 새롭게 재배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네. 무술대회 이전에 존재했던 료타의 뇌신경회로는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약해지고 있네. 반면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는 수련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료타의 신경회로는 매일 더 강해지고 있지. 자네는 과거의 자신을 재건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네. 자네는 완전히 새로운 패턴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죽음을 통한 거듭남, 즉 생물학적 부활이라네. 스토아 철학의 깨달음.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 역시 같은 진리를 가르쳤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적었지. 당신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마음뿐이며 외부의 사건이 아니다. 하지만 료타는 외부의 사건에 자신의 주도권을 넘겨주었네. 단 한 번의 결과가 그의 존재 자체를 결정짓도록 내버려 둔 거지. 그건 강함이 아니네. 환경에 종속된 노예일 뿐이지. 무사의 진짜 힘은 단 한 가지에서 나온다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네가 매일 묵묵히 행하는 수련, 바로 그것이지. 자네의 승리나 명성이 아니라 자네의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실천, 그것이 바로 진짜 자네의 모습이라네. 무사시가 남긴 깨달음의 완성. 무사시는 당신은 훈련한 방식대로만 싸울 수 있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적었네. 적의 검이 나를 내리치는 순간에도 마음을 멈추지 마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단 한 번의 순간에 자네의 정체성을 묶어두지 말라는 뜻이네. 한 번의 승리가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말고 한 번의 패배가 당신을 파멸시키게 두지 말게. 모든 상황 속에서 마치 물처럼 유연하게 흘러가게.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전사는 역설적으로 가장 나약한 자네. 패배하고도 다시 걸음을 멈추지 않는 전사야말로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진정한 강자라네. 료타는 이 가르침을 온전히 흡수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있었는지 마침내 그 깊이를 깨달은 것입니다. 제5장, 첫 번째 변화, 결코 질 수 없는 결투. 4개월 차, 한 나그네가 사원을 찾아왔습니다. 여러 곳을 돌며 도전을 일삼는 무사였습니다. 보리달마가 료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결투를 청했네. 자네에게 이 도전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겠어. 료타의 온몸의 세포가 안 된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회에 끔찍했던 기억들이 폭포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맞아. 과거의 료타는 할 수 없지. 하지만 지난 넉 달 동안 오직 현재에 머무는 법을 훈련해온 새로운 료타는 어떤 선택을 할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무엇을 위한 준비 말인가? 이기기 위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준비? 그것들은 모두 과거의 패턴들이네. 내가 묻고 싶은 건 자네가 경기장에 들어가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그곳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을 만큼 현재에 깨어있느냐는 거네. 그 질문에 료타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결과가 어떻든 나는 온전히 현재에 머물 수 있을까? 해보겠습니다. 사원의 앞마당에서 결투가 벌어졌습니다. 20명의 승려가 지켜보는 가운데 도전을 청한 경험 많고 노련한 낭인이 섰습니다. 료타는 앞으로 걸어나가 인사를 한 뒤 검을 뽑고 기다렸습니다. 낭인이 빠르고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오며 료타를 시험했습니다. 예전의 료타였다면
얼어붙거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성급하게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료타는 그저 반응했습니다. 머리의 기억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깨어있는 상태에서 흘러가는 대로. 결투는 3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승패는 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훌륭한 타격을 주고받았고 각자의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러섰을 때 료타는 아주 깊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3분 내내 완벽하게 그 순간에 존재했습니다. 얼어붙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연기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파멸시켰던 상황 속에서도 완벽하게 현재에 머물렀다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낭인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내가 상대해본 무사 중 가장 기민하게 깨어있는 사람이었소. 그것은 그 어떤 우승 트로피보다 값진 찬사였습니다. 결투 후 보리달마가 다가왔습니다. 기분이 어떤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랑스럽지도 않고 수치스럽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뿐입니다. 훌륭하네.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이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 이제 자네는 더 깊은 훈련을 받을 준비가 되었네. 하지만 단 한 번의 찰나적인 깨어있음이 완전한 숙달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은 료타가 진정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그저 새로운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지 가차없이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6장 깊은 수련의 여정. 다시 돌아가는 길고도 험난한 길. 6개월 차. 매일의 수련. 보리달마는 기술이 아닌 현재의 머무름에 대한 심화 훈련을 도입했습니다. 새벽 4시. 어떤 타협도 없이 기상. 4시 15분. 90분간의 참선 명상. 아침 6시. 2시간의 검술형 수련. 아침 8시. 청소와 식사 준비 등 사원의 잡무. 정오. 철학과 병법 공부. 오후 2시. 육체 단련. 오후 4시. 자율 수련. 저녁 6시. 저녁 명상. 밤 8시. 하루의 성찰. 그리고 취침. 매일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어떤 타협도 없이, 동기부여 따윈 필요치 않은 오직 철저한 헌신. 이것이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방법이라네. 보리달마가 가르쳤습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매일 현재에 머물며 행동하는 일관성을 통해 세워지는 법이지. 하지만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네가 외면하고 도망치고 있는 것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네. 저녁 가르침 시간에 보리달마가 말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네는 수치심으로부터, 그리고 그날의 결투로부터 숨고 있어. 현재에 깨어있는 훈련은 했지만 자네를 붕괴시켰던 그 상처를 아직 직면하지 않았네. 그는 료타에게 무술 대회 날의 모든 상황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매 순간, 모든 감각, 모든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끌어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료타도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통스럽고 더듬거리지만 가장 진실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몸이 굳어버리던 순간, 군중의 비웃음, 가문의 명예가 실추된 수치심, 자신의 정체성이 산산이 조각나던 느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억눌린 고통의 해방이었습니다. 잘했네. 상처는 나약함이 아니야. 상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진짜 나약함을 만드는 거지. 이제 밖으로 끄집어냈으니 비로소 치유될 수 있을 걸세. 8개월 차, 깊은 명상을 통한 통찰, 깊은 참선 중 료타는 무언가 심오한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이 완벽하게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의 선명한 깨달음이 피어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일어서는 이 여정은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한 무사들이 걸어왔던 길이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가 다시 빛을 향해 발버둥치는 투쟁,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다고 슬퍼했던 그 화려한 자아는 애초에 허상이었다는 뼈저린 발견. 프레젠스 앤 퍼포스에서는 이 진리를 기립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가짜 연기 이면에 숨겨진 진짜 나를 찾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이 가르침은 넘어진 자들, 실패한 자들, 모든 것을 잃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확고한 방법론, 즉 매일 현재에 머무르는 행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다면, 스스로를 잃어버렸고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면
매주 우리의 여정에 함께 하시라. 료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이 실천은 스스로 헌신하고자 하는 누구라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길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대신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진실된 나를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하려는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명상의 순간은 지나갔지만 그 진리는 뼛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2년차, 결코 부서지지 않는 정체성. 2년이 지났을 때 료타의 내면적 변화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대회 이전의 완벽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투박하지만 진실했고 예전처럼 완벽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매 순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검술은 놀랍도록 향상되었으나 그것이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본질은 그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하게 현재에 뿌리내리고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수련생들은 그의 검술을 보며 완벽한 기술에 감탄하는 대신 그의 움직임에 배어있는 진실성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내신 겁니까? 한 수련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난 예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다. 그 사람은 죽었어. 나는 그저 앞으로 새로 지어나갔을 뿐이다. 제7장 최후의 대면. 과거를 마주하다. 3년차 오사카로의 귀환. 보리달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군. 무엇을 위한 준비입니까? 자네가 도망쳤던 것을 마주할 시간이지. 바로 무술대회, 그 결투장. 자네를 부숴버렸던 바로 그 순간 말이네.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럴 필요까진 없습니다. 아니, 가야만 해.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네. 여정의 원을 완성하고 자네가 죽음을 맞이했던 그 장소에서 자네가 완벽히 새롭게 태어났음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지. 마지못해 료타는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연례 무술 대회가 열리는 바로 그 성이었습니다. 같은 결투장, 같은 군중,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료타는 이번에는 참가자가 아니라 관중석에서 그저 대회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료타, 너 맞느냐? 예전의 스승, 타에다였습니다. 스승의 눈빛에는 충격, 걱정, 그리고 호기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스승님, 료타가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소리 없이 사라지다니. 우리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단다. 제 자신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지난 3년간 다시 돌아올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 길을 찾았느냐? 뒤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타에다는 그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예전과는 달리 온전히 현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할 테냐? 온몸의 본능이 안 된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솟구쳤습니다. 또다시 얼어붙으면 어쩌지? 또다시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면 어쩌지? 하지만 이내 깨달음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결과는 무의미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 존재하는 것만이 전부다. 참가하겠습니다. 마지막 결투. 료타의 상대는 얄똥개도 3년 전 그에게 참담한 패배를 안겨주었던 바로 그 낭인이었습니다.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3년 만의 재대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료타는 완벽하게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연기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맑게 깨어 있었습니다. 낭인이 날카롭게 공격해왔습니다. 료타는 마치 물결처럼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얼어붙지도 않았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연스러운 반응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투는 경이로웠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두 검객 모두가 보여준 그 숨 막히는 몰입과 깨어있음 때문이었습니다. 결투가 끝났을 때 승패는 갈리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깊은 존경만이 남았습니다. 관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료타의 귀에는 그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승리는 결투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자신을 완전히 파괴했던 바로 그 순간 속에서 완벽하게 현재에 머무를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결투가 끝난 후 낭인이 다가왔습니다. 3년 전 당신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소.
하지만 오늘은 마치 물처럼 흘러가더군. 도대체 무엇이 변한 거요? 절대 지지 않는 완벽한 전사가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결과가 어떻든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존재하는 전사가 되기로 했지요. 이기든 지든 저는 단지 이곳에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이지 마지막 진실, 무사의 깨달음. 당신은 오직 당신이 훈련한 방식대로만 싸울 수 있다. 현재 28살이 된 료타는 사원 계단에 보리달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무사시가 했던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말해보게. 당신은 오직 당신이 훈련한 방식대로만 싸울 수 있다는 말은 단순히 기술을 완벽하게 연마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곧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다는 뜻이었죠. 3년 동안 저는 남들에게 완벽한 전사로 보이기 위해 연기하는 훈련만 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완벽함을 요구했을 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 후 저는 불완전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매일매일 진실하게 현재에 깨어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위기가 닥쳤을 때 저는 그 압박감 속에서도 그저 현재에 머무는 법을 몸으로 기억해냈습니다. 얼어붙지 않고 그저 흐르게 된 것이죠. 정확하네. 자네의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실천, 그것이 바로 자네의 정체성이지 과거의 성취나 명성이 아니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네가 홀로 매 순간 실제로 행하는 것, 바로 그건 말이야. 가장 깊은 진실. 대부분의 무사들은 결투에서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보리달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패배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라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극적인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의 작고 사소한 선택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수련을 게을리할 때, 현재에 진실하게 머물지 않고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연기를 할 때,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결과에 묶어둘 때, 그 작은 선택들이 기초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거라네. 그러다 어느 날 압박감이 몰려오면, 결투나 위기 같은 진실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 썩어버린 기초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 다시 돌아오는 길 역시 극적인 것이 아니네. 그것은 작고 일관되며 진실하게 현재에 깨어있는 매일, 매주, 매달의 행동들이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초를 세우는 것이지. 자네는 스스로를 잃어버렸었네, 료타. 하지만 그 상실이 결국 자네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었지. 외부의 성취 위에 세워진 정체성은 한없이 나약하다는 것을, 그러나 매일의 진실된 실천 위에 세워진 정체성은 결코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자네는 알게 되었으니 말이야. 사무라이의 가르침, 길 잃은 자들을 이끌다. 6개월 후 20살의 젊은 사무라이 히로가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패배하고 수치심에 휩싸인 채 완전히 길을 잃은 얼굴이었습니다. 료타는 그를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3년 전에 자기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히로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있다. 하지만 훈련을 견뎌내는 건 내 몫이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좋아.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는 길은 내 모든 것을 요구할 테니까. 료타는 그를 수련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너의 첫 번째 가르침이다. 당신은 오직 당신이 훈련한 방식대로만 싸울 수 있다. 무사시가 남긴 말이다. 이 말의 의미를 알겠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넌 아직 모른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다. 나의 스승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혜는 단순히 검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삶 그 자체에 관한 것이다. 네가 매일 하는 모든 것, 모든 선택, 모든 행동, 모든 순간이 곧 너의 수련이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 오면 너는 정확히 네가 훈련한 방식대로만 반응하게 될 것이다. 만약 네가 깨어있는 연습을 한다면 압박감 속에서도 평온히 깨어있을 것이고, 만약 네가 가짜를 연기하는 연습만 한다면 그 연기가 무너질 때 너 역시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다. 그가 히로에게 목검을 건넸습니다. 이 가르침은 프레젠스 앤 퍼포스, 존재와 목적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계속된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갈 길을 찾는 자들을 위해 과거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진실된 실천을 통해 새롭게 거듭날 나를 찾기 위해 우리는 매주 다시 세울 것이다. 공허한 동기부여가 아닌 철저한 방법론으로, 완벽함이 아닌 온전한 존재함으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진실하게 삶을 마주함으로써 만약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잃어버렸던 당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라. 이 길을 구독하고 함께하라.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 여정은 진리를 구하는 자라면 언젠가 반드시 걸어야만 하는 진정한 전사의 길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길을 잃을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에 기꺼이 헌신할 것인가이다. 히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검술형부터다. 하지만 기억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깨어있음이 단지 네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 자체가 될 때까지 매일 수련할 것이다. 그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히로는 어설프지만 진실하게, 그리고 이 순간에 집중하며 그를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되었고 길 잃은 자는 길을 찾았으며 철저한 죽음은 새로운 탄생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이 훈련한 방식대로만 싸울 수 있다. 그러니 온전히 깨어있는 연습을 하라. 진실하게 존재하는 연습을 하라.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당당히 서 있는 연습을 하라. 그것이 다시 돌아가는 길이며 그것이 진짜 무사의 길이다.